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강민혁입니다. 오늘 신한은행 2020년도 하반기 공채 채용 공고가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은행을 준비하는 분들, 특히 신한은행을 위해서 그동안 많은 준비를 했던 우리 취업준비생 여러분, 꼭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신한은행의 자기소개서 각 항목별로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좋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먼저 강조를 드린다면, 금융 바보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함께 일하고 싶은 동료가 될 수 있다는 점,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주시고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금융 바보가 아니라는 점은 결과적으로 은행을 준비하시면서 이제 금융 관련된 지식적인 측면에서 많은 준비를 해온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한 노력들이 충분히 여러분들의 장점으로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은 맞지만, 단순하게 은행이라는 곳이 여러분들의 학습력만을 바탕으로 채용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이 금융산업, 특히 은행이 왜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인지 그 본질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역시나 은행이기 때문에 금융적 지식은 과정인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영업력이라는 부분을 달성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목표를 어떻게든 집요하게 완성하는 그러한 모습을 담아낼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점포에서 근무해야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특징상 굉장히 소수 인원이 한 조직에서 지속적으로 하루 종일 이렇게 부대끼면서 일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같이 일하고 싶은 그런 인간적인 모습 역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은 고객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으로 연결이 돼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 측면에 대한 부분을 먼저 한번 고민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좀 더 폭넓게 자소서 항목을 작성을 해 주신다면 더 좋은 결과로 연결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항목별로 자기소개서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항목은 어려운 항목은 아닌데 여러 가지 소질문들이 겹쳐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구성하느냐, 아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우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평가 의도에 대한 부분은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내부 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 동료들, 그리고 외부 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고객, 함께 할 수 있는 인성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게 무엇보다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너무 역량적 측면으로 접근할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재상이라든지 핵심 가치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이제 지원한 분야의 직무 혹은 이제 또 조직 생활을 하면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수 있는 그런 가치관적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강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인재상이라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들처럼 굉장히 좋은 의미들이 이렇게 잘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여기 있는 것들을 다 강조하라는 것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 인재상을 보면서 내가 과거에 어떠한 경험을 통해서 여기 나와 있는 인재상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러한 가치관을 계속해서 유지하다 보고, 그리고 그러한 가치관들을 지속적으로 발휘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떠한 성격의 장점을 가질 수 있다라는 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연결할 수 있다면 자연스럽게 이 항목을 작성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인재상에 대한 부분 말고도 핵심 가치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 고려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여기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핵심 가치에는 고객 중심이나 상호 존중, 변화 주도 등등등 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일을 할 때 그 판단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러한 주인 정신이라든지 그 다음에 상호 존중,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 충분히 성장 과정이나 성격의 장점으로 연결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그런 키워드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부분들을 억지로 끼워 맞출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고, 여기 나와 있는 핵심 가치 중에서 내가 과거에 어떤 사건을 계기로 상당히 이러한 가치관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부분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그 가치관에 대해서 언급해 주시고, 그러한 부분이 어떻게 장점으로 발전되었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실 수 있다면 충분히 작성할 수 있는 항목이라고 보여져요.
일단은 저 같으면 만약에 이 항목을 쓰라고 한다면 성장 과정부터 간단하게 쓸 것 같아요. 과거 어떠한 경험을 바탕으로 어떠한 키워드, 즉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그런 가치관에 해당되는 이제 그러한 부분이겠죠. 뭐 예를 든다면 어떠한 성장 과정을 통해서 원칙의 중요성을 한번 느낄 수 있었다. 자연스럽게 원칙이 왜 중요한 것인지 그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앞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이런 원칙과 관련해서 나만 어떤 좌우명을 가지게 됐다라든지 아니면 생활 신조를 가지게 됐다라든지 이러한 원칙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스스로의 다짐까지 이어가면서 가치관 정리까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럼 성격의 장점은 어떻게 연결될 수 있겠어요? 친구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 주변 사람들한테 진실된 마음, 내가 그것이 바로 나의 장점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이 성장 과정부터 가치관 정리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 성격의 장점까지 연결하시면서 일관성을 좀 증명할 수 있겠죠. 그럼 단점은 어떻게 쓸 수 있겠어요? 친구들을 위해서 약간 융통성 있게 돌려서 이야기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때로는 친구들에게 그러한 부분들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섭섭할 때가 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나의 부족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런 것들을 보완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성장 과정부터 가치관 정립, 장단점까지 연결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성장 과정과 가치관을 연결하시고 성격의 장단점은 이 앞부분과 연결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 항목에서 요구하는 것은 본인 성격의 장단점 및 가치관을 그렇죠? 여기서 끊어야 되겠죠. 그래서 성장 과정에 기반해 작성해라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앞에서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그런 사례들이 더 이 항목에 부합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보면서 너무 억지로 막 끼워 맞추다 보면 또 어색하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부분들을 각각 서 내려가면서 뭐 토제목을 구분하셔가지고 보여줄 수 있다면 좀 더 가독성이 있겠죠. 제가 뭐 장점을 어떻게 쓴다, 뭐 단점을 어떻게 쓴다, 뭐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강조하진 않겠지만은 이 단점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늘 강조하지만 극복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셔야지 극복을 다 했다라고 하면 단점이 아닌 거거든요. 그리고 단점에 대한 부정적인 결과가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극복하는 노력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제시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차별화해서 써야 된다라고 해서 단점도 굉장히 뭐 기가 막히게 다른 사람들이 절대 선택하지 않는 그런 차별성을 둘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장단점, 성장 과정 등등등 해서 강민혁 성장 과정, 강민혁 장단점 이렇게 치시면 세부적으로 작성하는 방법이 나올 겁니다.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가지고 연결해서 작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나와 있는 가족과 학창시절 주변인과의 관계인데 이 세 가지를 다 적으라는 건 아닙니다. 이 중에 한 가지적인 측면으로 접근하셔도 되기 때문에 크게 이 세 가지에 대한 제한 조건을 여러분들이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항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2번은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역량을 좀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쵸? 여기 나와 있는 것들처럼 2번 항목에 대한 게 아무래도 중요하다 보니까 2-1, 2-2, 2-3 등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면 지원 동기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핵심 역량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핵심 역량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앞에서 얘기했던 어떤 성격의 장점이라든지 그런 인성적 측면, 즉 어느 정도 타고나는 그런 부분들보다도 여러분들이 말 그대로 동일한 환경에서 항상 동일하게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후천적인 노력에 있어 쌓은 그런 결과물들에 대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NCS에서는 직무 수행 능력과 직업 기초 능력으로 이 역량에 대한 부분을 구분하고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행원으로서 혹은 여러분들이 지금 지원하는 이제 특정 이제 직무가 있는데 그 직무에 대한 부분에 맞춰 가지고 특히나 우리 지원자들이 어떤 역할들을 좀 수행해야 되고 그리고 그러한 역할 수행을 위해서 어떤 역량이 필요한 것인지 최소한 이런 부분들은 알고 있어야 이 지원자가 너무 환상을 가지고 은행에 지원한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문가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본인이 지원한 이 행원으로서의 어떠한 희노애락을 이해할 수 있는 약간 그런 측면들은 좀 접근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은 이제 타은행의 직무기술서를 참고할 수 있겠죠. 이번에 신한은행의 채용 공고를 보니까 별도로 직무기술서가 안 나온 걸로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나온 걸 수도 있는데 제가 아까 잠깐 가이드를 위해서 채용 공고를 좀 읽어봤는데 따로 뭐 직무기술서가 안 나온 것 같아서 일단은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기업은행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기업은행이나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공공기관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직무 기술서를 의무적으로 이렇게 게시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IBK 기업은행인데 여기 나와 있는 역할들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일반 행원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채용 공고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부적인 직무로 구분이 되면서 이걸 봐주셔야 될 텐데, 다른 직무에 대한 것도 NCS의 기술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서 공부를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직무 수행 내용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입행 후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게 있는 거잖아요. 여기 있는 것들을 다 기재할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도 가장 자신 있는 측면으로 접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필요 역량에 대한 부분 결과적으로 필요 지식, 필요 기술, 약간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과거에 그런 지원하는 분야와 유사한 그러한 역할을 수행했던 인턴이라든지 아르바이트라든지 공모전이라든지 어떤 경험 등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 역량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입장에서 그 앞에 있는 전문가들 대상으로 본인이 이런 필요 지식과 필요 기술에 대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얘기하는 게 참 조심스럽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직무 수행 능력을 강조할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러한 뭐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라든지 여기 나와 있는 것들처럼 고객 상담 프로세스 및 응대 방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이렇게 강조하시더라도 좀 더 겸손하게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뒷부분에서 계속해서 쌓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ING 형태의 노력을 좀 더 제시할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요거 구분해서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 특히나 내가 지원한 직무에서 어떠한 역할을 중점적으로 더 수행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한 측면에서 어떠한 역량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용을 구성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500자다 버리니까 보통 500자면은 요 내용 플러스 아래에 있는 내용까지도 작성할 수 있는 분량이기 때문에 필요한 핵심 역량이 무엇이고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만으로 500자를 채우는 거, 요게 오히려 여러분들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요 부분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붙일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어떠한 경로로 해당 직무에 필요한 역량이 A라는 것을 확인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더 강조할 수 있다면 성의 있게 해당 직무에 대해서 이해했다라는 그런 발품을 팔았다는 성의를 좀 강조할 수 있겠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신한은행에서 어떠한 중점 추진 과제 달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어떠한 지금 이슈 등도 있기에 특히 내가 지원한 분야에서 어떠한 역할 등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 생각했다. 과거 현직자 인터뷰, 그리고 사보, 그 다음에 뭐 어떤 직무 관련 책 등을 통해서 이러한 역할이 왜 은행에 중요하고 이때 뭐 역량이 두 개일 수도 있으니까 어떠한 역량이 뭐 어떠한 이유 때문에 필요하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살을 좀 붙이셔야 500자를 작성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꼭 이렇게 쓰라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지금 즉흥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제시할 수 있는 구성적인 부분 하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따라 쓰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그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본인이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이게 이제 핵심인 거잖아요. 직무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이제 지식에 대한 부분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런 게 없다면 뭐 영업력이 될 수도 있고요, 고객 지향일 수도 있고, 의사소통 문제 해결, 이러한 기반 역량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 꼭 필요한 직무 지식이나 기술이나 유사 경험 뭐 이런 것들을 꼭 강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금융권에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뭐 이 부분에 대한 걸 써주는 것도 좋은데, 이미 금융과 관련된 이슈가 이 뒤에 있잖아요. 요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금융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지 사실은 판가름이 되기 때문에 뭐 억지로 여러분들이 여기서 요 부분을 강조할 필요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자기개발 능력을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 앞부분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영업력이라는 키워드를 잡았다, 아니면 뭐 의사소통 능력을 잡았다, 아니면 고객에 대한 설득을 잡았다, 아니면 뭐 리스크 관리 역량에 대한 걸 잡았다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을 과거에 우리 지원자가 어떠한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역량을 쌓아왔는지 그러한 부분을 보여줄 수 있겠죠. 자, 500자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선택은 이제 두 가지 옵션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든다면 영업력이라는 한 가지 키워드를 잡되
최소한 두 가지 소재 혹은 경로에서 이러한 영업력을 계속해서 발휘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는 측면, 이렇게 접근할 수가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그 영업력, 그 다음에 플러스 뭐 예를 들어서 뭐 리스크 관리 역량, 뭐 이렇게 두 개를 강조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말 그대로 각각 한 가지 소재에서 두 개의 역량 키워드를 증명하는 뭐 이러한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뭐 역량 키워드를 뭐 많이 이야기하면 좋은 건가요? 뭐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형식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게 정말 내 강점이다, 내 역량이다, 이제 그런 측면으로 좀 언급을 좀 해주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역량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뭐와 또 연결을 해주셔야 되냐면 이 3번과도 좀 연결을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원한 분야에서 펼치고 싶은 꿈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꿈을 이룰 수 있는 준비된 역량이 뭐냐고 물어볼 텐데 이 앞에 있는 역량과 여기 나와 있는 꿈이 어느 정도 일맥상통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서 일관성을 계속해서 유지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2-3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원한 분야에서 펼치고 싶은 꿈이 무엇인지, 그 꿈을 신앙에 이루고 싶은 이유는 무엇인지, 이건 뭐에 해당되겠어요? 말 그대로 이 부분은 지원 동기에 해당되는 이제 조직이의 능력에 대한 것들을 이제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영의 능력이라든지 업무의 능력, 국제 감각,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항목을 작성하시면서 나름 뭐 여러 가지 꿈들이 있겠죠. 근데 가급적이면 그 여러분들 자신의 어떤 성장, 그리고 자신의 어떤 목표보다는 조직과 고객,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부분으로 여러분들의 꿈을 잡아주시는 게 좋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난 금융 전문가가 되고 싶다, 그리고 난 성장하고 싶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성장을 해서 신한은행뿐만 아니라 그 신한은행의 고객, 더 나아가서 이 금융이라는 은행의 어떤 공적 기능, 그런 부분들을 같이 더 달성하겠다, 이런 관점으로 얘기를 하셔야지 너무 지나치게 개인적 관점으로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추천드리고 싶지 않은 이제 그런 방향일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서울 권역에서 뭐 영업력 1등의 뭐 회원이 되고 싶다, 뭐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목표가 왜 조직에 중요한 것인지, 이제 그런 측면으로 고객에게 왜 중요한 것인지, 사회에 왜 그런 부분들이 도움이 되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연결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는 이러한 비전들, 꿈이 곧 비전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는 어떤 역할을 어떠한 아이디어로 수행해서 어떠한 직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준, 그리고 이 수준이 결과적으로 어디에 영향이 있길래 본인이 이러한 꿈을 가지게 된 것인지, 요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조직지향적인 정서라든지 뭐 그런 관심사 등을 파악할 수 있겠죠. 그럼 이러한 부분들을 신한은행에서 이루고 싶은 이유가 뭐냐, 그리고 본인 꿈과 신한은행과의 연결성, 즉 지원 동기를 여기서 이제 강조를 해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굉장히 여러 가지 논리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지원한 분야에서 펼치고 싶은 꿈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 추상적인 꿈과 그리고 좀 더 현실적인 목표를 같이 보여주시는 게 좋거든요. 뭐 예를 든다면 아까 우리가 그 뭐 예를 들어서 여신 분야에서 본인이 이제 영업력을 발휘해서 그 지역 내 뭐 1등 회원이 되고 싶다. 그 이유는 우리 조직의 신한은행의 어떠한 해당 지역의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 내가 생각했던 여신이라는 것은 누군가의 어떠한 선택의 순간에 그 고민의 폭을 좀 더 넓혀준다는 측면에서 분명히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러한 활동을 많이 하면 할수록 신한은행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만의 꿈으로서 이러한 부분을 잡을 수 있었다 까지가 이제 제 꿈이거든요. 그럼 왜 이걸 신한은행에서 이루고 싶으냐라고 했을 때 신한은행의 어떠한 노력 혹은 신한은행의 어떠한 금융상품의 특징을 봤을 때 앞에서 내가 이야기했던 그런 여신이라는 가치를 고객들에게
가장 잘 발휘하는 어떠한 사례를 봤기 때문에 이런 곳이라면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비전과 같은 생각을 가짐으로써 어떻게든 함께 더 많은 것들을 이뤄낼 수 있다. 나는 그래서 신한은행에서 이 꿈을 너희들과 함께 이루어 가겠다. 이런 관점으로 해서 비전 공감으로도 작성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이야기한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신이라는 가치가 왜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자신만의 철학. 하지만 이런 것들은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만 작성하시게 되면 굉장히 기름기가 껴요. 그래서 이런 기름기를 어떻게 잡아줄 수 있느냐? 아까 얘기했던 것들처럼 지금 신한은행과 관련돼서 정량적으로 어떤 관련된 목표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건드려 주시면서 밸런스를 맞춰갈 수 있다면 굉장히 균형 잡힌 자소서를 작성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왜 신한은행이냐? 이 부분과도 자연스럽게 이제 그 부분을 연결하면서 확실하게 내가 다른 은행보다 신한은행이어야 한다라는 논리를 명확하게 강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방금 이야기한 이 비전 공감이라는 논리는 좀 어려운 개념에 해당이 돼요.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그래도 좀 사례로서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생각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이제 비전 공감에 대한 부분 개인적인 그런 철학이 드러나야 되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고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 회사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팩트를 좀 같이 써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자, 이때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핵심 자료들이 몇 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걸 제가 좀 보여드려 볼게요. 여러분들은 신한은행에 들어가셔가지고 아마도 그 사업보고서 뭐 이런 부분들을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꼭 봐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보셔야 될 자료는 뭐냐면은 이 경영실적 자료입니다. 경영실적 자료. 이 경영실적 자료가 여러분들 신한은행에 들어가면 안 나와 있어요. 이거는 신한지주에 들어가셔야 돼요.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신한금융지주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요 실적 자료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거든요. 2020년도 상반기 경영실적을 보면은 여기 좀 최근 이슈에 대한 부분부터 해서 신한은행이 어떠한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지에 대한 그런 전략적인 부분과 지표에 대한 부분이 넘쳐나게 있어요. 자료들이. 제가 봤을 때 다른 거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시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굉장히 좀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같이 좀 쓸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자료와 함께 하나 더 보셔야 될 게 뭐냐면 같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게 되면 19년도에 이제 마무리한 거 있어요. 경영실적 현황을 19년도에 마무리한 게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들 좀 봐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전체적으로 작년 실적에 대한 것들에 대한 정리가 좀 되게 잘 되어 있고요. 물론 이제 상반기 코로나라는 굉장히 대형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약간 전략의 변화는 아까 얘기했던 2분기 실적을 보시면 되겠지만은 이걸 먼저 보시고 이 2019년도 경영 실적을 먼저 보시고 그리고 나서 이 2쿼터 요 2분기 실적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회사에 대한 어떠한 정량적 측면에 대한 이해도를 쌓을 수 있을 겁니다. 이 자료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들한테 제가 또 친절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신한지주에 들어가시면 되거든요. 신한금융지주 누르시고요. 신한금융지주에 들어가시면 여기 보시면 이 IR 투자자 정보라고 있을 겁니다. 여기 보시면 실적 발표 자료라고 되어 있죠. 요거 누르세요. 그럼 여기 보시면 상반기, 그쵸? 그 다음에 1분기, 그 다음에 마찬가지 이제 작년 경영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신한은행뿐만 아니라 신한카드라든지 계열사의 자료도 있기 때문에 같이 감안하시면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 2-3 여러분들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들 고려해 보시면서 작성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결과적으로 2-3과 그 다음에 2-2 그 다음에 2-1 연관돼서 여러분들이 작성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논리의 구성을 명확하게 잡고 들어가지 않으시면은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 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짧게 얘기한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길어지고 있거든요. 일단 여기서 한번 끊고 다음 영상에서 3번과 4번 항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